엔비디아가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8% 올랐습니다. 버핏의 버크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추가 매각했습니다. 해리스 및 트럼프 수혜주들의 주가 향방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수요일 뉴욕 증시는 CPI 발표 직후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에 저점을 찍고 이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약 후강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고용 데이터가 시장에 훨씬 중요해졌음을 방증한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주들의 표정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개국 이상에 수출할 경우 특별히 허가받을 것을 요구한 바 있죠. 이에 그간 엔비디아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인 H200의 인도를 기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최근 지지부진하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소식, 젠슨 왕 CEO가 오늘 열린 골드만삭스의 컨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정확히는 지금은 TSMC가 업계 최고이기 때문에 생산을 맡기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건데요. 삼성전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TSMC 외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전일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 속 연중 최저가를 찍은 삼성전자가 반등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전일 CATL의 감산 소식에 우리 증시에서 리튬 관련주들이 대거 들썩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하루 늦게 이 흐름을 받아갔는데요. CATL이 중국 현지 리튬 광산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리튬 공급 과잉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나타났고 UBS는 연내 리튬 가격이 최대 23%까지 회복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간밤에는 엘버말과 SQM, 필바라 미네랄 등이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JP모건이 GLP-1 비만약 시장의 다음 유망주로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꼽으며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현재 바이킹의 주사제와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 3상과 2상이 각각 진행되는 가운데 오는 11월 경구용 치료제의 시험 결과가 전해질 예정인데요. 올 들어 이미 200% 넘게 급등한 주가가 또 한 차례 도약하게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간밤 주가는 11.3% 올랐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총 580만 주를 팔았는데요. 처음 팔기 시작한 7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매각 규모는 70억 달러, 우리 돈 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장 초반을 뒤흔든 건 바로 근원 CPI였습니다.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조금 밑돈 수준이었고 상승률은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에 주목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의 상승률은 3.2%로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겁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0.2% 상승치의 웃돈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지면서 시장 전반적인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특히나 주거비 항목이 또 한 번 상승했습니다. 0.5% 오르며 전월치를 웃돈 수준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2% 중반대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안정적으로 근접하고 있다. 이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빅컷의 가능성에서는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이 50bp 인하 확률은 하루 전 34%에서 15%로 떨어지면서 이 50bp 인하에는 더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약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수는 5,750만 명으로 지난 6월 당시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시청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큰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는 42분 52초, 해리스는 37분 36초를 사용했습니다.
트럼프가 더 많은 시간 오래 마이크를 잡았지만 미국 정치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해리스의 공격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토론 이후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63%의 시청자가 해리스가 이겼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에 간밤 트럼프 트레이드다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 관련주는 하락했고요. 트럼프 미디어 역시나 장중에 17%대 낙폭을 보이며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엑슨모빌, 쉐브론을 포함한 석유, 천연가스 기업 주가는 하락한 반면에 장 초반부터 해리스 트레이드다라고 불리우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인 퍼스트솔라, 썬런은 10%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지난 열흘간 10%대 낙폭을 보인 국제유가, 간밤에는 멕시코만의 허리케인이 상륙한다라는 소식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CPI 발표 이후 더 강력해진 금리 인하 전망에 국제금값은 하락했고요. 일명 트럼프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갠 뒤 맑은 하늘이 찾아오듯 우리 시장도 곧 맑은 날을 맞이하길 함께 기다려봅니다.